안녕하세요, 금사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성매매 합법화, 불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번에는 저는 안 해봤다. 나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안 해본 이유와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근거를 얘기를 해봤죠. 자, 오늘 얘기해볼 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성매매가 반드시 합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합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네가 하려고 그러냐?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합법화가 된다고 해도 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 않는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제일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이제 기혼자고 지금에 와서 뭐 합법화가 된다고 해서 그거를 뭐 돈 들어가면서 할 이유가 없죠.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또 그런 이유로 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기혼자들도 하던 사람들 계속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는 거고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데 왜 제가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는 성매매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상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사실상 누구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솔직히 그런 상황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경찰도 알고 검찰도 알고, 변호사도 알고 판사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죠? 할 사람은 다 하는 거고, 이제 적당히 봐서 이제 관리 좀 들어가야겠다, 좀 말들이 생긴다, 그런 관리 좀 들어가는 거고, 또 그때 또 걔네들은 좀 숨어있고 뭐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돼 있는 국가들이 그런데, 이거 막상 찾아보면 근데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전체적인 나라들 중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꽤 많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문제야. 그 나라들은 어떻게 관리랑 뭐 엉망진창 이상한 나라들인가? 아니, 검색해보시면 쉽게 나오거든요. 합법화된 나라들이 꽤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많이 껴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요즘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라는 기준 자체가 좀 유럽이 선진국이냐라고 얘기하면 선진국이긴 하죠. 먼저 앞서 나간 선진국이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 그런데 제일 큰 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제일 우리가 익숙한 거는 우리나라랑 영미권의 분위기잖아요. 약간 뭐 미드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가 현실하고 그대로는 아니지만 약간 이런 느낌들을 기준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사람마다의 그 문제를 두 번째로 보자면, 객관적으로 보면 제일 큰 문제는 범죄죠. 범죄가 그 관련 범죄만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죠. 범죄자들이 대부분 다 엮여 있잖아요. 다른 범죄들도 다 같이. 특히 이쪽 성산업에 있어서는 제일 큰 범죄가 뭘까요, 여러분? 뭐 관련 성범죄? 아니죠. 제일 큰 문제는 약입니다. 마약. 그렇죠? 그 마약을 특히 예전에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건 클럽들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최근에는 그 버닝썬 그것도 최근은 아니지만 가장 크게 사람들의 인지가 바뀌는 게 버닝썬 사건인데, 그거는 사실 성산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성산업이라고 할 수 없고, 클럽들에서 주로 젊은 층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다 범죄 집단들과 범죄 조직들이 다 얽혀있을 게 뻔한 얘기고, 이게 다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런 클럽들에서 그런 마약 사건들이 주로 일어나는 것들도 결국은 왜 장소가 클럽일까? 마약을 먹여서
어떤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마약을 이용한다라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 마약은 어디서 유통을 해와요? 마약을 유통하는 범죄 조직들에서 유통을 해오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성범죄와 마약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유통하는 범죄 조직들, 그러면 이거를 제작하는 것까지 넘어가면 더 크게 넘어가겠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걸 직접 약을 직접 제조하는 범죄자 조직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게 어렵죠. 우리나라 환경상.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특정 몇 나라들에서 굉장히 대량으로 제작을 하고 그쪽에서 유통해서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결국은 사실 마지막에 종착지가 성범죄인 거지. 물론 이제 마약 이퀄 성범죄로 귀결되는 건 아니지만 지들끼리 마약을 하다가 걸린 그것도 사실 마약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지만, 그죠? 거기에서 어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들이 가는 거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제일 이제 이슈가 되고 그리고 제일 큰 사건들로 번지는 게 결국은 성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성범죄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클럽이나 이런 데서만 마약을 통해서나 벌어지는 거냐? 아니, 마약 없이도 성범죄가 많이 벌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 간에 벌어지는 성범죄들과 마약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성범죄들은 질이 완전히 다르면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르고, 어떻게 다르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상태에서 마약이 주입돼서 혹은 뭐 어디에 타갖고 먹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성범죄를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독으로 이어지고 이런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 다음 범죄까지 점점 더 피해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물론 그냥 단일 성범죄만으로도 굉장히 큰 범죄고 큰 피해고 굉장히 큰 일이지만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범죄 조직과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굉장히 대량 범죄로 양상이 될 수 있는 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매매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자,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런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도 굉장히 크지만 아무래도 양이 어떻겠어요? 양이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직업 여성들을 얼마나 그런 피해를 더 쉽게 받을까? 이거는 사실 이 양지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직업 여성들한테 약들이 흘러 들어갔을 때 직업 여성들이 그거를 신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일까요? 자, 여기서 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직업 여성들이 다 약을 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절대 없죠. 그러나 약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시도가 들어가는 쪽이 어디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제일 많이 유통되고 제일 그 약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도 그쪽 업계에서 유통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뿐만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도 다 이 범죄 조직들이 점조직처럼 이어져 있을,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이것도 최근 같지만 최근이 아닌 것이 미국이 정말 지금 마약 문제로 엄청나게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제 이 값을 단가를 후려쳐갖고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싼 값에 퍼뜨리고 있어서 모든 게 이제 안 좋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싼 값에 진짜 던져놓고 사람들이 익숙하게 거기에 중독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올리는 거죠. 그럼 이제 점점 독점 체제로 들어가고 요런 흐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들까지 쉽게 그걸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때만 라떼만 해도 청소년이 접한다는 얘기 정말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정말 그 영화에나 나오는 일같이 느껴지는 일이라고. 근데 요즘은 청소년들도 구하려면 오히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그거를 상상도 못하고 어떤 식으로 그걸 구하게 되는지도 전혀 모를 판인데 오히려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가깝게 일어나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각하죠. 근데 최근에도 미국 정부에서도 그 마약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약 주 판매처로 지목되고 있는 나라들에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결국은 어떻게 가요? 국제적인 문제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알잖아. 이게 어디서 주로 흘러 들어오는지. 이 주요 판매자 중에 주요 제작한 판매자 중에 굉장히 많은 제작하는 중에
저 우리 위쪽에 있는 북쪽이 있죠. 거기가 굉장히 많이 수출용으로 그걸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국제적인 문제까지로 퍼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다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가 이퀄 성산업 이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얽혀있다는 거예요. 성산업 자체가 범죄 조직과 각종 범죄와 얽혀있고 접선하는 장소로 많이 이 성산업들이 이용이 되기도 해요. 보통 어디로 가요? 흔히 많이 영화나 드라마나 범죄자들이, 깡패 건달들이 어디서 모입니까? 그런 업소에서 모이잖아요, 보통. 그 직업 여성들이 나오는 업소에서 같이 모이죠. 그러면 직업 여성들은 그 타겟도 아니고, 심지어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항상 얽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특히 성산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납치돼서 그렇게 직업 여성이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기본 소득이 우리나라가 많이 높아지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심지어 어떤 정말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아닌데도, 학생들 중에도 돈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이 꽃피를 사지 않는,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그 업계에 발을 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다른 범죄, 특히 제일 큰 거는 마약이라고 봐야죠. 다른 범죄들, 여러 가지 범죄들이 거기에 얽힐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걸 원해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또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여러 가지 범죄에 휩쓸려가는 직업 여성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았는데 마약에 중독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 그냥 단순 폭행이나 여러 가지 폭력, 성폭력 등에 노출됐을 때도, 직업 여성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 노출됐을 때도 경찰에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불법인 상태에서 성판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인 그 사람들이 어떤 관련 피해가 아니고 관련되지 않은 오만 가지 피해를 당했을 때 일반인들처럼 바로 적극적으로 반사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가 그 피해를 당했어?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그런 피해를 당했어? 하면 어쩌다가 에서가 바로 범죄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범죄가 아니게 해줘갖고 그 사람들이 다른 범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해주란 얘기냐, 그래서 합법화해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범죄 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범죄 집계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 사람들도 다른 피해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과 얽혀있는 범죄자들을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를 들어가면 여기까지 관리를 얽혀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 알잖아요. 검경법에서 이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거의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여기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암덩어리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 바깥쪽에서만 건드려서는 아무 소용없이 그대로 나오니까 괜히 일만 많아지고 들쑤셔놓고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항상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권력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를 불법으로 해놓고 단속을 열심히 하느냐? 그렇게 해도 못하게 되고, 관련 연계되거나 이쪽에서 얽히고 설키고 생기는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업계에서. 어떤 업계? 이쪽 업계에서도 그렇고 공권력 업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불법으로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해놓고서 전혀 사실상은 불법으로 취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성매매 관련, 성산업 관련 범죄도 마찬가지고 관련 범죄들도 마찬가지고, 그 범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합법화를 해야 된다. 적어도 이 성산업 관련해서는 합법화를 해야 된다.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죠. 그것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를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도 합법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참 너무나 논쟁이 많이 될 수 있는 얘기,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제일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제 얘기는 관련 범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합법화해야 된다.
성산업 관련 문제, 성산업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관련 범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게 첫 번째는 어떤 공적인 영역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 사람들마다 개개인적인 이유예요. 제가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합법화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저는 합법화를 한 다음에 거기에 성매매에 접촉하는 구매자, 매매자 말고 매수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등록을 해서 성매매자 말고 매수자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해. 처음에 등록하는 그건 아니고 다 적어도 자신이 동사무소 가서 뛰면은 자신의 이력은 내가 성매매를 할 수 했다, 이거를 알 수 있게 다 그게 정보기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거는 두 번째, 다음 시간에, 두 번째가 아니구나, 세 번째구나. 자, 세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